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비밀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 중심엔 한 천재가 있었죠. 근데 이 사람 이름은 수십 년 동안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인물, 나치의 암호를 깨고 전쟁의 흐름을 통째로 바꾼 앨런 튜링의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좀 보세요. 와, 1059경. 이게 뭐냐면요. 바로 독일의 암호기계 애니그마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암호 조합의 수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기술로는 글쎄요. 우주가 끝날 때까지 계상해도 절대 못 푼다고들 했죠. 그야말로 완벽한 암호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어도 소용없었어요. 탱크나 최신식 총 같은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전쟁, 그러니까 머리로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던 거죠. 연합군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수학의 벽에 꽉 막혀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벽을 무너뜨린 사람이 무슨 대단한 장군이었을까요? 아니요. 바로 사회에 잘 어울리지 못했던 좀 괴짜 같은 수학자 앨런 튜링이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의 머릿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승리의 열쇠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애니그마라는 게 뭐였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나치의 모든 군사 통신을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암호문으로 뒤섞어버리는 기계였어요. 마치 자기들끼리만 아는 비밀 언어로 대화하는 것과 같았다고 할 수 있죠. 애니그마를 진짜 골치 아프게 만든 건 바로 변화라는 특징 때문이었어요. 매일 자정만 되면 암호 체계가 그냥 싹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하루 종일 몰이 싸매고 간신히 암호를 풀었다? 그럼 뭐예요? 다음 말이면 그냥 다 리셋되는 거죠. 모든 노력이 말짱 도루묵게 되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게 그냥 비밀 편지나 주고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애니그마는 나치 전쟁 기계의 신경망,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예를 들면 대서양을 건너는 연합군 보급선을 유보트 잠수함들이 귀신같이 나타나서 격침시키고 또 온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유명한 전격전을 지휘하는 것까지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바로 애니그마를 통해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맞선 사람, 바로 앨런 튜링입니다. 이 사람은 참 독특했어요. 마라톤 선수처럼 끈질겼고 당연히 수학자니까 논리적이었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튜링은 전쟁이 터지기도 한참 전인 1936년에 이미 이 문제의 해답을 이론적으로는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호를 처리하는 기계라는 개념을 생각해냈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처음으로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튜링의 아이디어를 쉽게 설명하면 마치 만능 요리책 같은 거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재료, 입력이랑 레시피, 규칙만 정확히 주어지면 어떤 요리, 출력든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는 올바른 명령어만 있으면 그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있는 만능 기계를 머릿속으로 그려냈습니다. 네, 바로 이게 현대 컴퓨터의 진짜 시작이었던 거죠. 튜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단순히 계산만 잘하는 기계를 원한 게 아니었죠.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하는 기계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죠. 과연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연 겁니다. 자, 이렇게 시대를 앞서갔던 튜링의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드디어 현실 세계로 나올 때가 됐습니다. 블레츠리 파크라는 아주 비밀스러운 곳에서 그의 아이디어는 전쟁의 운명을 바꿀 구체적인 무기로 태어나게 되죠. 이제 진짜 기계 대 기계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블레츠리 파크라는 곳에는요, 진짜 영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모아놨어요. 수학자, 언어학자, 심지어 음악가까지.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매일같이 해독해야 할 암호문은 산더미처럼 쏟아지는데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냥 똑똑한 머리 몇 개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뭔가 혁신적인 방법이 정말 절실했습니다. 바로 그때 튜링이 내놓은 해법은 정말 혁신적이면서도 단순했어요. 이거 사람 손으로는 안 되겠네요. 그럼 기계를 만들어서 풀게 합시다. 이 한마디였죠. 애니그마의 그 말도 안 되는 조합들을 사람보다 비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체크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네, 자신의 만능 기계 이론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본부라는 기계입니다. 빽빽한 톱니바퀴와 전선으로 뒤엉킨 이 거대한 기계, 이게 바로 튜링의 아이디어에 생명을 불어넣은 결과물이었죠. 오로지 단 하나의 목표, 애니그마를 부수기 위해 태어난 인류 최초의 암호 해독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침내 애니그마가 뚫렸습니다. 그러자 연합군은 와, 이건 뭐 거의 상대방의 머릿속을 그냥 훤히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정보를 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이 어마어마한 1급 기밀 정보에 울트라라는 코드네임을 붙였습니다. 효과는요,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1941년까지만 해도 대서양을 완전히 장악하고 연합군 보급선을 족족 끊어먹던 독일의 유보트, 그 늑대 때가 있었죠. 근데 암호를 해독한 다음부터는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연합군이 유보트의 이동 경로를 미리 다 알고 있으니까요. 가는 족족 격침당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1943년이 되자 대서양의 전세는 완전히 연합군 쪽으로 넘어왔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 D-Day 성공의 결정적인 밑거름이 된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작업 하나가 전쟁을 무려 2년이나 앞당겼다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몇 주, 몇 달이 아니에요. 2년입니다. 그 2년 동안 계속됐을지도 모르는 그 끔찍한 파괴와 수많은 희생을 막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2년이라는 시간, 이걸 사람 목숨으로 환산하면 바로 수백만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전쟁이 일찍 끝났기 때문에 살릴 수 있었던 그 수백만 명의 생명, 어쩌면 이게 바로 튜링의 천재성이 낳은 가장 위대한 결과물이 아닐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수백만 명을 구한 이 천재는 자신이 구해낸 바로 그 사회로부터 정말 잔인하게 버림받고 맙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튜링이 했던 모든 일들은 국가 기밀이라는 이름으로 꽁꽁 묶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암호 해독 기술이 이제 막 시작된 냉전 시대에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을 구한 영웅이 누구인지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잊혀진 거죠. 이렇게 세상이 그의 업적을 까맣게 잊고 지내는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 영웅,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가 고작 동성애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화학적 거세까지 당했죠. 화면을 좀 보세요. 그가 이룬 업적과 그가 받은 대우, 이 엄청난 차이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결국 앨런 튜링은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그 어떤 공식적인 인정도 받지 못한 채 1954년에 너무나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어쩌면 전쟁 영웅이라는 글자 대신에 국가 기밀이라는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혀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앨런 튜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 하나의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정말로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묵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자신을 구해준 천재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린 사회, 우리는 과연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고 진짜 영웅이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